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은 이미 당에서 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서 공격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뭐냐면 조경태 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징계는 장동혁 대표부터 해야 된다. 자기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른 소리에 하는 사람을 자르는 것은 징계 정치고, 그 징계 정치는 절대로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이다. 본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뿐이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고민, 그것을 전달한 것뿐이고, 그거는 당연히 육선 의원이 자기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삼선하시고 우리 당에 오신 분이십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올 수 있고 이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이념이 보수의 이념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 발언이 만약에 국회 부의장 경선을 거치지 않고 아는 분의 목소리로 나왔으면 그나마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을 경쟁해서 지고 난 선수로서 민주당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본인의 욕심이 관찰되지 않자, 국회 부의장직이라는 곳으로 관찰되지 않자 박덕흠 의원을 모략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권모 술수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로는 당의 해당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의 결정, 즉 정당한 경선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우리 후보를,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모를까. 뒤로 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과 야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징계를 받지 않을 사유라면 무엇이 도대체 징계를 받을 사유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박덕흠 의원이 탄핵에 반대를 해서 내란 세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당의 논조로 다들 동의해서, 물론 한동훈 그때 대표가 우리들의 당론을 무시하고 탄핵에 찬성한 투표를 했지만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반대했던 그 수많은 대다수의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내란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러면 이는 민주당의 의견과 똑같은 것이죠.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내란 정당 아니냐, 그럼 문 닫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 닫아라, 너희들. 내란 정당이다. 397억 토해내고 너희도 문 닫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라져야 될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닙니까? 당원 여러분, 조경태 의원 같은 분 우리 당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징계해서 당에서 퇴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급의 해당 행위는 당을 문 닫게 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하시던지 당에서 징계를 해서 퇴출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란 정당에 본인이 발붙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런 주장들과 행태를 계속 내버려 둔다면 우리 당은 단일 대우로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정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문을 닫으라는 사람의 주장을 내부에서부터 막아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을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갑니까?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동의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조경태 의원은 무조건 우리가 당연히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일정을 잡느라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일부 윤리위원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일정에 잘 나타나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제 첫 번째 관문, 윤리위를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징계를 내려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서 우리 징계하고 효능감 있는 정당으로 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어물쩍 넘어가면 절대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관찰시켜야 되고, 권영진 의원의 두둔하는 의원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잘 알지는 않지만 몇 번 뵀던 분이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내부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한 행보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해서 당대표가 물러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변해야 된다. 그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권영진 의원,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외부에 있는 광장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요, 광장에 힘이 생길 때마다 없는 힘, 있는 힘 다 끌어들여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2번 탄핵시킨 정당입니다. 그 광장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지금 우리 아스팔트 우파가 힘을 실어주고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칼을 쥐어줬는데도 칼을 휘둘지 못하는 장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힘이 나약해진 이유는 중진 의원들이 광장의 힘을 사용할 줄 모르고 광장에 힘이 생길 때 그 동력을 오히려 빼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광장의 힘을 오히려 빼는 사람들이라면 이분들이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힘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힘을 빼고 싸워 볼만 하면은 발목 붙잡고 싸워 볼만 하면은 손목 붙잡고 칼을 쥐어주면은 칼을 던져버리는 중진 의원들과 의원들이 차고 넘친 정당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재명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하고 싸우라고 국민의힘 배지 달아줬더니 정당 안에서 당내 우리 의원들하고만 싸우고 지도부하고만 싸우고 지도부 힘만 빼려고 그러십니까? 지도부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미국이 왜 당대표 제도가 없고 원내대표 제도냐?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연방정부입니다. 연방정부라는 것은 각 주가 독립적인 형태의 지방 권력을 갖고 그 주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자기들의 고유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국 헌법이고 그 헌법의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원내대표 제도입니다. 따라서 왜 대표 제도가 없냐면 대표가 어느 주의 편향성을 띌까봐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연방제도입니까? 중앙정부 제도 아닙니까? 중앙정부 제도인 곳에서 지금 당대표 제도를 만들어서 당원들의 뜻을 투영하고자 당대표 제도를 만들었더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 제도 없애고 미국처럼 원내대표 제도 가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인가? 거기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닌 것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언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까? 정치사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진 의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발목이나 붙잡고 당의 발목 붙잡고 지도부 흔들면서 이재명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국면 꼴랑 우리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싸우고 있는데 한 3, 40명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이 당에 분란만 일으키고 당의 지도부를 흔들면 어떻게 이재명 정부랑 싸웁니까 지금. 근데 한참 물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딱 싸우기 좋은 국면인데 그때마다 발목 붙잡고 싸우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당원들도 문제지만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면 이재명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원분들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분노하실지 제가 느껴지고요. 이런 국면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페이스북에 공격을 하는데 부득이합니다. 제가 이런 중진 의원들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은 이미 당에서 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대변인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서 공격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뭐냐면 우리 편인 듯 아닌 듯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애매하게 박쥐처럼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 내부에서 저를 만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그때그때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발언들이 또 힘을 받기 시작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부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에 싣고 미디어에 실리면 또 그걸 보고 자주 노출이 되면 그게 힘이 실려서 지도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이 과연 보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공천권과 권력 혹은 사법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